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최근 들어 실버타운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하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광고에서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다양한 편의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강조하며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속 약속이 현실과 꼭 일치할까요? 오늘은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화려한 광고 이면의 현실과 실질적인 고민거리를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70대 중반의 이명화 할머니는 평생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각자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홀로 남겨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면서 할머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고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비싼 비용과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입주 후에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제한된 개인 공간, 과도한 규정 등이 그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입주한 지 1년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의 소박한 삶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버타운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명화 할머니의 실버타운 입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주가 불가능하고 매년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규정들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아플까 봐 들어가는 건데 아프면 나가야 한다니. 그녀의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직원의 끈질긴 설득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유명 셰프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끝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는 직원의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체험과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입주를 결정했지만 비용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 관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평생을 아껴 모은 저축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만큼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와 다양한 운동시설, 취미 교실 등 평생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할머니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는 영양가 있는 식사와 깨끗한 환경은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지루할 틈이 없었고 친절한 직원들의 관심 덕분에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불편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단체 생활은 자유로운 시골 생활에 익숙했던 할머니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격식을 차려입고 나가야 하는 문화는 할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다가 다른 입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실버타운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입주 한 달 즈음 지났을 때 같은 층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상냥한 모습에 위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끊임없는 자녀 자랑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 얼마 전에도 명품 가방을 사다 줬다니까. 딸은 미국에 살지. 매달 용돈을 얼마나 넉넉히 보내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입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와 파벌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는 소위 상류층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명품을 착용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명화 할머니처럼 평범한 시골 출신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죠. 식당에서도 테이블이 나뉘어 있었고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미묘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보증금도 겨우 마련했대. 자식들이 제대로 된 직장도 없나 봐. 등의 수군거림이 할머니의 귀에 자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걸렸지만 할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취미 활동과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요가 교실에도 나가고 원예 수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추가 비용을 내야 했고 시설 이용에도 복잡한 규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은 반드시 운동복을 입어야 했고 수영장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추첨을 통해 제한된 인원만 허용되었습니다. 점점 할머니의 일상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방에서 TV를 보다가 가끔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이웃들과 수시로 어울리며 지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만남이 형식적이고 예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버타운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네. 할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도 점점 낯설게 느껴졌고 고향의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이 6개월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같은 층에 사시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아침 식사에 나오지 않아 직원이 확인하러 갔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서야 자녀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할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버타운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결국 가족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구나 실버타운의 규칙은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입주민들의 외출도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입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마치 감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식단이 좋았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많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가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끔 방에서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객실 내 취사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텃밭 채소로 직접 해먹던 소박한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또한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본 관리비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 이용료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축해둔 돈은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실버타운의 의료 서비스도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광고에서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 한 명이 여러 층을 담당하고 있었고 의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 진료를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야간에 심한 복통을 겪었는데 담당 간호사가 다른 응급 상황을 처리하느라 늦게 도착했고 결국 119를 불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정서적인 소외감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공용 공간에 있는 TV 앞에 몇 명이 모여 있어도 대화 없이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실버타운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고향에서의 저녁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웃들과 마당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소소한 행복이 그리웠습니다. 게다가 실버타운에서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옷차림은 물론이고 걸음걸이와 말투까지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살면서도 저렇게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목소리가 너무 크다. 행동이 너무 촌스럽다. 등의 뒷말이 늘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불편한 생활이 지속되던 중 할머니는 우연히 옛 이웃이었던 최순자 씨를 마주치게 됩니다. 최순자 씨는 실버타운 대신 도시의 일반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명화 씨, 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시설도 실버타운이랑 비슷해요. 무엇보다 자유롭잖아. 이 만남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최순자 씨의 초대로 방문한 아파트는 실버타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에는 마트와 병원, 미용실 등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주민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 먹으러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옷차림에 대해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집이니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이 방문을 계기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재고하게 됩니다. 화려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는 환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순자 씨의 아파트에서 본 작은 베란다 정원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록 시골의 텃밭만큼 크지는 않지만 화분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고 계절마다 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꼭 삭막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실버타운과 일반 아파트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순자 씨의 아파트 생활이 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위약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있었던 한 사건이 할머니의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 들어선 할머니는 우연히 다른 입주민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할머니 봐,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나 봐. 명품 하나 없는 걸 보면 딱 알겠더라.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쳤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실버타운에서 나가려고 해. 처음에 자녀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거기가 의료시설도 좋고 안전하다면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구나. 엄마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자녀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신 게 최고죠. 제가 좋은 아파트 있나 알아볼게요. 이렇게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한 후 할머니는 차근차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의 도움으로 여러 아파트를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갔던 곳은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운 20평형대 아파트였습니다. 실버타운보다 공간은 작았지만 오히려 그만큼 관리하기 수월해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할머니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었고 취사도 자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한 옷차림으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아침마다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근처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실버타운처럼 돈 내고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더 좋겠어.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실버타운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내야 했던 고액의 월 관리비 대신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었습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머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한 후 할머니는 실버타운 측에 퇴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예상대로 직원들은 만류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보다 좋은 시설은 없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시설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니까요. 위약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같은 기간에 퇴소를 고민하는 입주민들이 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형식적인 생활과 엄격한 규칙, 그리고 입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정기적인 건강 체크,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억압하는 굴레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실버타운이 표방하는 품위 있는 노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품위는 결국 외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비싼 옷, 명품 가방, 자녀 자랑. 정작 진정한 품위, 즉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할머니는 실버타운 창문 너머로 마지막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의 설렘과 기대, 점차 느끼게 된 실망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대감까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입주 당시 받았던 안내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안함과 풍격이 꼭 비싼 값에 있는 건 아닌데.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오히려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일상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녀들이 이사를 도우러 왔습니다. 실버타운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위약금을 내고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득이었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구나.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소 절차를 밟으면서 만난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세요? 할머니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로 가요. 복지관도 가깝고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직원의 표정에서 약간의 놀람이 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온 첫날, 할머니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내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베란다에는 당장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을 자리를 정해두었고 거실 한켠에는 평소 좋아하던 화분들을 놓을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는 15층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참 좋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잘 가꾸어진 공원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구에서 본 경로당과 주민운동시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타운보다 더 실속 있는 걸 찾은 것 같네.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반가운 이웃도 만났습니다. 옆집 최영애 씨는 할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필요한 건 다 있으면서 자유롭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었고 간단한 반찬거리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반찬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나자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베란다의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심은 상추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방울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무언가를 가꾸고 키우는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단지 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은 실버타운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나이와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산책하러 오셨네요. 날씨도 좋은데 같이 걸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근처 복지관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요가 교실과 노래 교실은 물론 손주들과 함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돈 내고도 못 누린 혜택을 여기서는 공짜로 누리네.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도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요리를 해먹고 때로는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가끔은 아파트 단지 내 식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새로운 집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리듬대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는 늦잠을 자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편한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도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방문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방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약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언제든 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가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곤 했습니다. 할머니네 상추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칭찬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교류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웃이 생긴 것 같아요. 옆집 최영애 씨의 말처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실버타운의 고액 관리비와 비교하면 현재의 생활비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절약된 비용으로 취미 생활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고 가끔은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여유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복지관에서 만난 한 노인 복지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이 말은 할머니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베란다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고 재배 방법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복지관에서 원예 수업도 들으며 전문적인 지식도 쌓아갔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건강관리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의료시설만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근처 병원과 보건소를 잘 활용하면서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국민체조를 하고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참여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함께 지냈던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박명자 씨는 실버타운 생활이 힘들어 퇴소를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명화 씨 솔직히 어때요? 여기서의 생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실버타운처럼. 호화로운 시설은 없지만 제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가꾼 채소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지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명자 씨는 할머니의 베란다 텃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아 보여요. 실버타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두 사람은 할머니가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명자 씨도 곧 결단을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실버타운을 떠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니의 일기에는 잔잔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는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종종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자조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지혜를 공유합니다.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각자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머니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복지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담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노인 복지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과 함께 작은 텃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텃밭이 너무 잘 되자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 텃밭에도 작은 구획을 분양받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노인들이 종종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화려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할머니는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강조한 것은 자신만의 공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집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실버타운 대신 일반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 나누기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강의에서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하며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공간. 둘째, 적절한 의료시설과의 거리. 셋째, 자연스러운 이웃관계. 넷째, 합리적인 생활비. 다섯째,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노후의 행복은 결코 돈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났던 부유하지만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웃에서 만나는 소박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명품 옷이나 비싼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강의를 들은 한 수강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 가졌던 환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신문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실버타운의 환상과 현실, 그리고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할머니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이어졌고 여러 노인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 설계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차를 마시며 각자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실버타운을 고민하는 사람,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는 자녀들, 노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부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실버타운이든 일반 아파트든 시골 생활이든 그건 각자의 선택이어야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더 넓은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할머니의 경험담은 더욱 값진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는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도 좋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복지관에서 강의도 하고 이웃들과 차도 마시며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값비싼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던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많은 노후 생활의 지혜와 경험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